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최근에 자신만의 어떤 출산 대책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전 의원이 나름 이렇게 소신 있게 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4월 총선에서 본인이 이렇게 선택이 된다면은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자신의 어떤 이 일종의 공약이죠. 이걸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이 결혼을 하면은 2억 원을 20년 동안 연 1% 수준 초저리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자녀를 한 명 낳을 때마다 3분의 1씩 탕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녀 3명 낳으면은 2억 원에 대한 어떤 빚이죠. 그걸 다 탕감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당장은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헌법은 결혼을 했든 아이가 있든 없든 다 평등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전 의원의 공약대로라면은 이 결혼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보다 더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국가가 인정해주는 그런 셈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해줄 수 있느냐, 이런 이렇게 주장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있잖아요. 셋째 아이를 낳으면은 혜택이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도 이 불평등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첫째와 둘째는 첫째 아이, 둘째 아이는 2등 국민이고 셋째 아이는 1등 국민인가? 이런 어떤 비판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첫째 아이도 소중한 아이고, 둘째 아이도 소중한 아이고, 셋째 아이도 모두 똑같이 이렇게 소중한 아이인데 왜 셋째 아이만 혜택을 주냐, 이런 어떤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원을 해주려면은 아이 똑같은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다 똑같이 등록금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부자들이 여유가 많아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는데 이렇게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혜택을 주는 거는 이 또한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 숫자 가지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비판이 많은데, 결혼한다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2억 원을 갖다가 이렇게 초저리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것, 이것도 그렇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벌써부터 많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돈을 풀잖아요. 돈 푸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할 텐데요. 그럼 또 집값도 오를 것이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2억 원은 부족하다. 적어도 한 4억 원은 갖다가 해줘야 애를 낳지, 아니 결혼하지.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끝도 없잖아요. 그동안 국가에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잖아요.
그런데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직접 돈을 주자, 이런 방식을 지금 이렇게 선택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뭐 전자나 후자나 이 본질적으로는 이 돈으로 결혼, 혼인율을 올리고 출산율을 높이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게 똑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똑같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나전 의원은 이 자신이 내세운 이 공약과 관련해서 헝가리 그 저출산 대책 모델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헝가리에서도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그 제시한 그 공약과 비슷한 정책을 갖다 실시했다고 해요. 그 나전 의원은 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2011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1.23명 합계 출산율을 기록한 헝가리는 10년 만에 1.52명 합계 출산율을 기록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3명이 10년 만에 1.52명으로 이렇게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한 결과가 겨우 0.29명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러니까 1.52명에서 그러니까 1.23명에서 1.52명 늘었으니까 0.29명 늘어난 거잖아요. 10년 동안 돈 써가지고 0.29명 늘어난 게 이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큰 효과는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을 뿌리기보다는 저는 가족을 강화하는 정책이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전 세금 문제부터 좀 풀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한 남성이 있어요. 근데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여성이 있어요. 근데 집을 한 채를 또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집을 한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가 면제돼요.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돼요. 결혼 안 하면은 그냥 양도세 안 내는데요. 결혼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하나 팔잖아요. 그럼 양도세 내야 돼요. 물론 뭐 양도세 안 내려면은 결혼 후 5년 안에 집을 팔면 돼요. 그런데요, 집을 파는 거야 좀 집이 올랐을 때 아니면 진짜 돈이 필요할 때 파는 거지. 뭐 5년 안에 그게 꼭 의무적으로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일종의 자기 재산을 갖다가 제한받는 거죠. 같은 결혼하지 않으면은 양도세 안 내는데 결혼하면 양도세 내게 생겼어요. 이거는 오히려 결혼하는 거에 대한 어떤 차별 아니에요? 혼자 살 때는 제한이 없는데 결혼하면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제한받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하면은 서로 이렇게 가정을 일구어 가지고 재산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박탈되는 거죠. 여러분 그 위장이혼 들어보셨죠? 위장이혼. 우리나라 세법은 뭐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은 너무 세법적으로 오히려 제한받는 게 많아가지고 위장이혼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가족을 갖다 강화해야 되는데 무슨 위장이혼까지 이렇게 조장하는 이런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뭐 결혼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이런 부분부터 고쳐 나가야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요즘 집값이 계속 오르고 하니까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을 한 채 더 장만하자. 이렇게 집을 하나 장만하잖아요. 이때부터 무슨 종부세니 뭐 재산세니 양도세니 취득세니 엄청 이렇게 또 커져요. 가족들이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가정을 일궈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재산을 갖다 일구고 투자도 좀 하고 하려면은 뭔가 그런 어떤 기회가 좀 커져야 되는데 완전 이거는 완전 그런 그걸 못하도록 세법이 조밀하게 그런 것 갖다 제한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났어요. 성인이 됐어요. 집을 한 채 사려고 해요. 자기가 나도 이제 돈도 벌고 하니까 집을 한 채 좀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하나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부모가 기존에 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취득세를 또 엄청 많이 내야 합니다. 그 가구에 포함돼가지고 그 가구 뭐 그 가구는 뭐 다가구 다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자녀가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은 또 취득세 엄청 폭탄 그 취득세 폭탄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가족들끼리 좀 뭔가 도와주려고 돈 좀 주고 하면은 그 증여세 폭탄 때리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아이가 이렇게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 낳으면은 뭐 귀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귀한 아이한테 가족이 사랑하는 아이한테 가족이 돈 좀 주는데 왜 그 증여세 폭탄 때리나요? 이건 좀 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열심히 가족 공동체로서 열심히 함께 돈 모아가지고 나중에 상속하게 되잖아요. 그럼 상속세도 엄청 때려요. 아니면 가족 공동체, 가족 경제 공동체 이런 걸 갖다 장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게 더 이득인 것처럼 이렇게 이게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전에는요, 가족들이 많으면은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어요. 그때는 뭐 농경사회니까 가족이 수가 많으면은 노동력이 늘어나니까 막 경제적 시너지를 낼 수 있었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이 경제적 시너지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제약이 더 큽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출산이 안 되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결혼을 안 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일단은 이런 부분부터 그러니까 가족이 이 경제적으로 더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다른 정책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런 부분부터 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돈을 갖다 준다? 이거는 조금, 좀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검토를 하고 좀 연구를 좀 해본 뒤에 좀 이렇게 추진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정책은 국민의힘, 이렇게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하기보다는 민주당에서 이런 정책을 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니까 이런 비슷한 정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나경원 의원이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는 그 나경원 의원 전 의원이 아주 훌륭한 국회의원이죠. 하여튼 전 되게 잘 되길 바라고요. 저는 하여튼 지지를 보냅니다. 근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